안녕하세요. 월드팩토리 박수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하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증기술원 이재인입니다. 오늘은 그 이재인 대표님을 모시고 인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잠깐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저는 주로 인증 업무에 대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는 이제 제품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고, 네. 이제 또 변호사님 이제 법률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가 더 많이 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증은 법률과 기술의 어떤 중간의 영역에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 아니면 사실 잘 몰라요. 그 부분들을 또 창업자들이나 어떤 여러분들이 제품 만드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좀 요번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고요. 네. 그러면 인증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강제 인증도 있고 임인증도 있는데 이게 대표님이 주로 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주로 저는 국내에서 인증을 진행한다면 KC 인증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임의 인증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주로 KC 인증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 인증과 임의 인증이 뭐가 다르죠? 강제 인증은 법적으로 정해놓고 그 인증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유통이나 판매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임의 인증은 국가에서 인증을 꼭 진행해라 이렇게 강제로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인증이 없어도 판매가 가능한 부분이죠. 네. 그러면 강제 인증은 인증을 받아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럼 당연히 인증 없이 판매라면 처벌이 있고. 임의 인증은 인증이 없어도 그냥 판매되는 그런 제품. 가능합니다. 예. 네. 보니까 전자파 인증도 있고, 네. 전기 안전 인증도 네. 있고, 되게 많죠. 그 네. 종류가 뭐가 있어요? 일단 KC 인증은 국가 통합 인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제품은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KC는 코리아 서티피케이트라고 해서 한국 인증이라는 걸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품에는 뭐 전기 전자제품도 있지만 어린이 제품이라던가 생활용품이라던가 아니면 화학 제품 이런 것들도 인증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화학 제품은 별도로 이제 환경부 인증인데요. 지금 이제 KC 인증만 말씀드리자면 전기 제품, 어린이 제품, 생활용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뭐 전자파라든가 뭐 이런 건 네. 무슨 인증을 얘기하나요? 예, 이제 전기 전자 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에서 발진 소자가 있을 경우에 전자파를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 시험에 의해서 적합성 평가 인증이라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전기 안전 쪽에서도 요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인증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증을 받아는 제품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모터가 들어간 제품들은 다 받아야 된다. 예, 일단 많은 모터가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진짜 작은 모터. 예, 작은 모터가 들어가더라도 배터리를 사용하든 아니면 AC 전원이나 DC 전원을 사용하든 모터 구동 기계는 무조건 전자파. 그럼 쉽게 말해서 장난감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모터가 막 돌아가는데 그것도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장난감도 KC 인증을 받는다면 배터리로 모터를 동작할 때 전자파 시험에 의한 적합성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또 어린이가 사용하기 때문에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서 어린이용품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그 이외에 뭐 대충 어떤 제품 받아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여기 또 내가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해당되는 제품에 대해서 또 상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기 전자 제품부터 말씀드리자면 AC 전원을 사용하고 모터가 있고 LED가 있고 이렇다면은 다 전자파 시험에 의한 적합성 평가 인증은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기 안전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가정이나 아니면 주방에서 사용되는 전열기기나 전동기기 이런 부분이 AC 전원을 사용한다면 전기용품 안전인증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제품들이 배터리를 쓰거나 아니면 아답터에 의한 DC 전원을 쓸 경우에는 면제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그럼 뭐 모든 제품은 뭐 다 받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제품 중에도 AC 전원을 쓰는 제품이 있고요. 배터리로 동작되는 제품이 있어요. 네네. 배터리로 동작되는 제품은 전기 안전은 안 해도 돼요. 면제가 됩니다. 그러면 뭘 받죠? 전자파 시험에 의한 적합성 평가만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자, KC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죠? 예. 전기 안전 인증은 해제가 되는데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예. 된다. 그러니까 제품마다 인증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이제 일단은 KC 인증 내에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이 있는데 이게 사실 한 제품에 이런 제품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그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일단 단순 마우스는 이거 받아야 되나요? 받아야 됩니다. 왜요? 이거는 왜 지금 받아야 되죠? 무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블루투스 무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 시험도 해야 되고 전자파 시험도 해야 되고요. 이 두 가지 시험에 의해서
적합성 평가 인증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런데 배터리로 동작이 되기 때문에 전기 안전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중에서 사실 전기안전 인증이 제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네, 시간도 많이 시간도 들어가고 많이 그렇죠? 네. 뭐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선이기 때문에 네, 그죠? 무선 제품이죠. 이제 그걸 받아야 되고 이제 전자파 인증 이런 것만 받으면 된다. 꼭 비교적 간단한 그 인증 단계가 무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들어가면 네. 회로도라든지 네. 무선 시험을 위한 시험용 프로그램이나 시험용 지그가 필요해요. 아 그래요? 그런 것들은 다 제조사에서 제공해주지 않으면 시험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 제품 하나 만들려다가 참 혹자가 꽂히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인증을 이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증의 절차는요, 일단 제품이 어느 군에 속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전자파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전기 안전까지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거를 일단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자료와 시험용 샘플이 준비가 되면 그걸 시험기관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시험기관에서 완료고 시험이 합격을 하게 되면 성적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 성적서를 기준으로 해서 정부에 전자민원 신고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좀 일반인들이 사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뭐 저는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짝 좀 다른 나라 갔다 왔는데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인증 서류를 가지고 이제 어디 네. 시험기관에 이제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또 어떤 시험기관이 있을까요? 시험기관은 전자파 시험기관도 있고요. 전기안전 시험기관도 있어요. 대부분의 전자파라든가 무선 시험 같은 경우는 국립전파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네.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들이 있습니다. 국내에 한 60여 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도 몇 개 정도 지정을 받은 시험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기관들에서 시험을 진행하면 그 시험 성적서를 정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전기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안전의 인증의 종류도 세 가지로 또 나눠져요. 전기안전은 좀 복잡합니다. 그 중에 안전인증이라는 게 있고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 안전인증은 국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KTR, KTL, KTC 이 세 군데에서만 안전인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 사설에서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은 공급자 적합이라는 전기안전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 3개 기관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사설 기관에서도 시험을 할 수 있고. 이게 또 갑자기 또 공급자 적합 안전인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왜 안 하셨던 얘기 자꾸 또 꺼내세요? 좀 복잡해요. 인증이 좀 여러 가지가. 그런데 구분이 그 되세요? 방금 말씀하신 안전 인증 대상인지 네. 안전 확인 대상인지 네. 공급자 적합성 대상인지는 네. 사실 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에 관한 그 네. 법률에 법률에. 그 시행 규칙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금 취급하는 제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에서 찾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그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걸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워낙 복잡하고 이 절차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는 제품안전정보센터를 마련하고 있고요. 이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사실 전화 상담으로도 본인이 어떤 품목을 취급하려고 하는데 어디 대상인지 구두로도 네.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대상이 워낙 많고 해서 이 관련된 자문할 때는 꼭 거기에 전화를 해서 네. 그 품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안전인증인지 안전 확인인지 공급자 적합성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또 형사처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꼭 확인하는 편입니다. 저희도 그 세이프티 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거기에요. 네. 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오히려 전문가 찾아가도 약은 약사 이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사실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전문가분들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좀 더 빨리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비용이 정말 세이브되는 게 세이브되는 걸까요? 사실 확실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진행을 하다가 페일이 나면 한두 달 진행하다가 이제 다시 이분을 찾아서 다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부터 좀 확실한 분을 찾아가서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려면 또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주로 많이 필요한 서류들이 어떤 서류가 있을까요? 일단 전자파, 간단하게 전자파 시험만 한다면 사용 설명서하고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이 정도만 있으면 전자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선 시험을 해야 된다 할 경우에는 회로도가 필요할 수 있고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시험용 프로그램이라든가 시험용 지그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패스형 지그라든지. 예. 그런데 제작 비용이 좀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조사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네. 전기 안전이 좀 까다롭습니다. 전기 안전 같은 경우는 AC 전원을 사용할 때는 AC 전원에 관련된 쪽에 있는 부품들이 다 KC 인증된 부품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안전에 대한 네. 문제 있어서는 네. 캐시 받은 부분, 그러니까 뭐 휴즈라든가 네. 아니면 코드, 네. 뭐 아답터, 뭐 이런 거 네,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인증을 받을 때 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기간은 전자파 시험만 한다면 대개 한 달 안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문제가 없을 경우에 디버깅을 하게 되면 해결될 때까지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죠. 뭐 전기안전 인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듣기로는 엄청 네. 된다고 들었는데. 예, 정기안전은 처리 기간이 법적으로 영업일 기준 45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완료되기는 어렵고요. 한 2달이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 또 적체되어 있는 게 또 있거나 이러면 또 더 길어지겠죠. 일단은 2달 안에, 처리 기간 45일 안에 합격, 불합격 여부는 시험기관에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 예. 아, 그럼 그 시간에 또 사업을 하게끔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한국이 좀 깐깐하게 체크를 많이 하는 것 같죠, 그죠? 중국보다는. 중국이나 유럽보다는 한국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네.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네. 사실 수입업체도 네. KC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에서 어떤 제품을 네. 수입한다고 했을 때 네. 중국 그 제조업체가 네. KC 인증을 미리 받아놓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면제 대상이 되는 건가요? 예, 제조사가 인증을 미리 받아놨다면 네. 어느 수입자든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제조업자가 국내에 있는 이 시험기관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점은 나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팔 수 그러니까 있는 여러 네, 모든 수입자가 다 어려움을 판매할 주는 수가 거죠. 있는 익스클루시브를 받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좀, 네. 좀 참고를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간이 그렇게 꽤 오래 걸리는데 이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기안전은 법적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줄이기는 어렵고요. 전자파나 무선시험 같은 경우는 주로 사설 시험기관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럴 경우에는 그 시험기간마다 일정의 차이는 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한 달 이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빠른 거는 뭐 일주일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빠른 건 뭐냐면 간단한 기기, 배터리 전원을 사용한다던가 USB 전원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제품들은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답터를 전원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AC 전원을 쓴다면 최소 3주 이상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얘기 듣기로는 전기안전 인증하고 뭐 전자파 인증 이렇게 네. 두 개를 크게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리 봤을 때 이게 전기안전 인증이 오래 걸리니까 이거를 먼저 신청을 해놓고 이거를 나중에 신청해도 되잖아요, 그죠? 상관없습니다. 그럼 병행으로 하셔도 될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업 가지고 인증을 신청한다고 하는데 네. 다 되나요 이게? 목업 가지고도 시험은 진행 가능합니다. 그럼 몇 대나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전기안전은 한 대, 전자파도 한 대, 각각 한 대씩 필요하고요. 네. 전기안전은 제품에 따라서 뭐 5대든 10대든 이렇게 더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기능이나 성능에 따라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요. 뭐 거기에 뭐 드롭 테스트나 이런 것도 하나요? 드롭 테스트 항목은 전기안전 쪽에는 없습니다. 전자파 쪽에도 없습니다. 기업의 품질에 높이기 위한 그런 테스트겠네요. 네. 뭐 떨어뜨릴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최소값만 안전에 대한 그런 것만 답보가 되면 된다. 네. 그런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누가 다쳤어 책임이 없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증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품을 내가 샀어. 뭐 어떻게 떨어져서 깨져가지고 날카롭게 찍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했을 때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뭐 징벌적 배상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품 자체가 뭐 인증이 잘못된 경우도 아니고 네. 제품에 하자가 있어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그냥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것들은 좀 책임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하자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뭐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좀 만들어 놓고 대기업처럼 그럼 참 좋겠지만 사실 중소기업은 빠져나가기 어렵다는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네. 얼마나 들어갈까요? 이게? 비용. 네. 비용. 제품마다 많이 다르겠죠. 예, 많이 다릅니다. 네. 일단 배터리나 USB 전용 기기 중에서도 가정용 기기 쪽은 이제 간단하게 전자파 시험만 진행을 하거든요. 그거는 100만 원 이내면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 외에 AC 전원을 쓴다거나 DC 전원을 쓴다거나 할 경우에는 전자파 시험도 필요할 수 있고 전기 안전 시험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아. 또 무선이 들어간다면 무선 시험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험 비용은 천차만별로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적게는 1,400, 많게는 몇 천까지도 인증
인증 비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뭐 제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거는 사실 견적을 좀 내봐야 되겠네요. 그죠? 예, 제품마다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견적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한국인증기술원의 이재인 대표님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 받을 수 있고, 저희도 오늘 그 여러 가지 제품들 인증을 받기 위해서 살짝 컨설팅을 받아 보니까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지금 싹 풀어가지고 이제 여기 딱 뭐가 딱 걸렸는데 싹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기관이고 여러분들이 뭐 세프티 코리아 뭐 여기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면 사실 카더라는 썰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아까 저희가 지금 하려고 했던 제품 중에 이제 핵심 소재가 모터인 제품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금형을 다 해가지고 이제 인증을 받으려고 했더니 만약에 모터가 전자파 인증을 통과를 못했어. 그런 경우에 다 이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모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정말 다행인데 대체할 수가 없는 모터.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대체할 수 없는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 금형하고 이걸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래서 저희 제품 가져가서 이제 간이 테스트 한번 해보고 네. 아 이게 통과할 수 있겠다 없겠다 네. 이런 걸 시험을 먼저 해보신다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그 강제 인증이잖아요, 그죠? 네. 안 받고 팔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예, 뭐 안 받고 판매하거나 아니면 뭐 표시를 좀 허위나 거짓으로 하거나 사실 행위 태형이 되게 다양할 수 있는데요. 작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또 미인증 같은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인증을 받으라라고 한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 누구나 다 받고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징벌적 배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잡혔다가는 아주 집안이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꼭 챙기셔가지고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은 저희 또 한국인증기술원 이재인 대표님과 또 저희 월드팩토리 아니면 또 변호사님께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월드팩토리의 박수였습니다. 네, 최하나였습니다. 네, 이재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elicious.